안녕하세요. 탈북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총서!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북중 국경의 경비 처소들의 문제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처소들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북한의 잠복 처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잠복 처소의 원리 구조, 그 안의 구성과 그 안의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잠복 처소는 지난 시간에 그 처소 간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그 처소 안이 어떻게 구성되냐 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그 온돌방 있잖아요. 북한 잠복 처소들이 대체로 온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화려한 온돌방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온돌방에 온도를 넣는 거는 굴뚝을 넣고 온도를 넣는 거는 이게 그냥 옛날 우리 조선식의 그런 온돌이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 크기가 거진 한 2m, 2m 간격으로 그 정도로 작은 방인데 그 방에 기본 4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머리 쪽은 좀 차갑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들이 다 있는데 잠복 처소를 나갈 땐 100% 모두 실탄을 장전을 하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탄도 있지만 탄창 주머니에 또 실탄이 또 3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30발짜리가 이게 허리에는 120발 차고 있고 무기까지 30발 하면 150발을 갖고 나가는 건데 1인당 그러한 탄창 주머니가 잘 때에는 이게 탄창 주머니 잘못 까고 자다가 이게 온돌의 그 열에 의해서 이게 튀게 되면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머리 쪽은 항상 머리 쪽하고 양옆 끝 쪽은 온돌고를 안 넣습니다. 전체 온돌방은 분명한데 온돌골은 이 가운데다 딱 하나만 넣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전사 때부터 저 이거 많이 지어봤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잠복 처소 짓는 방법부터 배우고 그 안에 구들골 수술을 여자들이 직접 온돌을 다 드러내서 여자들이 그걸 다 손질합니다. 그리고 세멘트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다 각자 알아서 구해와가지고 모래하고 원래는 뭐 세멘트가 7대 모래가 3대 이렇게 섞어져야 제대로 된 미장이 온돌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서 모래 7대 세멘트 3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대충 미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모래를 쫙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불을 떼게 되면 불을 떼는 시기는 한 오후 3시 2시부터 한 5시 그 사이에 잠복 처소 전 구간을 불을 떼는 화목조가 따로 구성이 돼서 그 화목자가 1초소부터 2초소, 3초소, 4초소 이러고 쭉 다니면서 불을 다 떼놓습니다. 대낮에 불을 떼서 연기가 다 빠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날이 탁 어두운 다음에 잠복조가 한 5시에 상봉 끝나고 저녁 식사하고 7시에 잠복조가 진출을 하게 되면 자기 초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한 10시 이전에는 잠복초소에 다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 나와서 가까운 잠복 처소들 나가는 게 기본 한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무기, 장구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군무용 휴바라고 하는데 개털 휴바. 근데 그 개털 휴바가 상당히 그게 무거워요. 100% 가죽으로 다 돼 있고 솜으로 가볍게 한번 누빈 다음에 그 안에다 가죽, 토끼 가죽이나 개 가죽 이런 것을 다 꿰매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가죽이 어디서 났냐면 북한 학생들 특히 탈북민들이 계속 증언하는 게 있잖아. 학교에서 꼬마 계획이라는 게 있었다고. 토끼 가죽이나 개 가죽.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경계 근무로서는 잠복 처소들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하고 나쁜 게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말리는가에 따라서 이 가죽이 쫙쫙 찢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 가죽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가공 안 해놓고 털만 이 안쪽으로 쭉 나오게 하고 그 안에 확 뒤집어 놓게 되면 그 가죽이 그대로 있어요. 그 가죽을 그냥 대충 실로 이렇게 꿰매서 그냥 그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근데 그나마 더 따뜻하긴 한데 문제는 정말로 천근같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모두 입은 데다가 자 무기 장구를 다 찼죠. 근데 내 무기 찬 데다가 이제 담요까지 다 갖고 나갑니다. 밤에 잘 때 추우니까. 그러면 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찌고 나가는 게 한 몇십 킬로 돼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매일 밤 그 몇십 킬로를 찌고 그다음 1시간 넘게 계속 잠복초소로 그 백사장을 걸어갑니다. 백사장 걷는 게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내 몸이 가벼울 땐 백사장 걷는 게 힐링으로 정말로 즐겁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짐을 만짐같이 지금 백사장 걷자 해봤어요. 발이 푹푹 빠지는데 정말로 짜증나요. 그런데다가 이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걷기가 백사장 걷기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살짝 모래불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걷기 꾸덕꾸덕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걷기가 좋은데 특히 우리가 진출할 때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낮에 햇빛이 났기 때문에 그게 미처 얼지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철수할 때, 부대로 들어올 때, 잠복근무 끝나고 부대로 들어올 때는 그게 꾸덕꾸덕 얼었기 때문에 그때는 걷기는 좋은데 자칫하면 북한군 군용 동아하는 게 겨울 신발이랑 이 바닥이 금방 닳아버려요. 재상공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쫙 미끄러서 뒤로 나가 넘어지기 때문에 무기고 뭐이고 이 뒤통수 다 까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철갑목까지 쓰고 나가라면 철갑목가 한국의 철갑목처럼 이렇게 그 안에 탄력이 있어서 탄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탄력 그게 다 끊어져가지고 머리에 이게 쇠덩이가 딱 들어붙어요. 그 철갑목도 짐인 거예요. 그렇게 잠복초소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 초소가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파여져 있는데 기본 높이가 한 1m 50 정도 나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m 50 내지 1m 30 정도 어쨌든 1m 50 그 이하는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게 서게 되면 이게 사람 머리만 대체로 나오거든요. 키들이 100%그 또래 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잠복초소에 앞에는 전호 아시죠? 전호. 예, 군 출신들은 전호를 아는데 군 출신 아닌 분들은 전호를 모를 수가 있는데 사격 자세로 이렇게 엎드릴 때 뭔가는 적과 싸우기 편한 자세. 그 편한 자세에서 이렇게 땅을 이 앞부분을 둥그렇게 팝니다. 이런 전호를 앞에다가 2개를 팝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기대서 총을 이렇게 겨누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겨누는 전호가 다 잠복초소마다 다 있어요. 국경경비대 아마 근무 서는 분들도 그 초소 앞에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는 뭐가 있냐? 그 뒤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파져 있고 양옆으로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을 양옆으로 만듭니다. 양옆으로 만들고 초소 위에는 이 전호의 이 높이 위로 초소가 안 올라오게 합니다. 그게 딱 높이로 하면서 그 밑을 그 안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온돌방처럼 벽체에는 그냥 돌 다 넣고 그리고 바닥은 그냥 모래 깔고 언돌 위에다가 가벼운 모래하고 세멘트 그 비율을 맞춘 대충 미장지를 대충 해놓고 그 위에다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그 언돌이 그 안쪽에 거기에는 2명 내지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하라는데 우리는 대체로 한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왜냐면 정말 추운 날에는 거기 4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초소 그 앞에서 그 문짝을 완전히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문짝에서 소음을 듣고 문짝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 있게끔 문짝을 이렇게 빼곡히 다 이렇게 막지 않고 문짝들 틈을 좀 남겨놓으면서 이렇게 문짝을 만듭니다. 저희는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직접 그 판자를 다 주워다가 각자 해가지고 문짝 만든 것도 뚝딱거리고 잘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 다음에 뭐 접철 갖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 끝이니까. 그거를 진짜 우리 여자들 힘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 잠복초소를. 그래서 그 잠복초소가 그렇게 구성이 되면 그 문을 안으로 이 밖으로 이렇게 닫은 다음에 안에서 절대로 거는 거 없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거는 거 밖에서도 이렇게 걸 수 있는 거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사고 날까봐. 왜냐면 가끔씩 이게 불을 떼놨는데 그 안에 가스가 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문짝을 절에 틈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겨울엔 진짜 추워요. 거기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서서 진출하게 되면 근무조 2명 2인 1쪽씩 원래는 짜는데 특히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날 춥잖아요. 그러면 저희 때는 진짜 추운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진 뭐 한 3년 동안 그 겨울을 지낸 게 너무 힘들었고 겨울 같은 게 정말 날이 추울 때는 30분에 한 번씩 서게 합니다. 4명이 교대제로. 그럼 한 사람이 1시간 반에 한 번씩 나가는 정도인데 그건 정말 날씨 추울 때 대대에서 지시 내려오거든요. 30분에 한 번씩 서라.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30분 서고 추우니까 30분 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다시 한 사람이 30분 서고 대신 한 명이 근무 서는 거예요.
원래 2인 1조가 2명이 2시간을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추울 때는 그 방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국경초소에서 아마 30분에 한 번씩 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설 때 불 떼놨잖아요. 낮에 불 떼놨으면 그 안에 수동이들 있잖아요. 그 수동이들을 그 안에다 이어놓고 그걸 확 막아버립니다. 앞에다 돌을 막아버리면 그 수동이 불이 그 안에서 유지가 돼요. 그러면 밤새, 그러니까 잠복초소 안은 좀 뜨끈뜨끈하긴 한데 그 앞에 막아놓은 돌이 이제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근무 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돌을 계속 교체해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한 돌을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서게 되면 발이 따뜻하게 되면 온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걸 저는 북한군에 입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발이 따뜻하면 몸이 따뜻하다. 그리고 사람이 따뜻할 때 이 앞부분을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잔등을 기본 따뜻하게 해라. 왜냐하면 잔등에는 모든 장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때 많이 배웠댔습니다. 잠복초소 안에 내용 구조 원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초소에 들어가서 실제 사람이 서 있는 게 머리만 나오게 되면 그게 돌인지 바인지 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상체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저게 사람이구나 라는 게 알려집니다. 이게 팔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잠복초소는 이 머리만 나오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경 쪽에 있는 초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이런 잠복초소, 완전히 숨겨진 잠복초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국 쪽에서 바라볼 때 초소들은 이렇게 경비초소로 실제 두드러 놔지게 보이는 거는 국경이기 때문에 대낮에도 두드러 놔지게 보여야 사람 통제를 아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실제 잠복초소는 아예 보이지 않게끔 땅과 수평이 같게끔 대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복초소 원리를 제가 말씀드려야 아마 지난 시간에 국경경비대 그 초소들에 대한 그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북한의 잠복초소들에 대한 그 원리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요군 장교 김정아였습니다.